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른다는 게 참 실감이 안 나더군요. 아침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었어요. 된장국 한 숟갈, 김 한 장, 그리고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놓고 밥을 뜨죠. 여보, 이 국간이 좀 짠가? 습관처럼 말을 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다 낯설어 보였어요. 같이 먹어주던 사람이 없으니 밥맛이 나겠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들른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손수 잡채를 만들었죠. 채소 써는 소리만 들리는 부엌에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누굴 챙기는 날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요즘 잘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도 없고 가끔 TV에 나오는 아침 드라마가 제일 친구야. 제가 그렇게 웃으며 말했는데 아들 얼굴이 금세 어두워지더군요. 엄마, 그냥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이 갑자기 들렸어요. 같이 있으면 덜 외롭잖아요. 애도 할머니랑 있으면 좋아할 거고. 순간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니, 나야 좋지. 근데 지은이는 괜찮겠니? 그때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좋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걱정돼요. 같이 지내면 저도 든든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미묘한 웃음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어요. 그래도 그때는 믿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돌아올 거라고.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진순애랑 같이 살기로 했어. 당신도 그게 좋을 것 같지? 사진 속 남편이 웃는 듯 했어요. 그 미소 하나에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며칠 뒤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집엔 40년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옷장 속 양복, 서랍 속 영수증, 그리고 거실 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던 당신의 안경.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이건 진수가 결혼할 때 쓰던 그릇이고 이건 우리 둘이 첫 여행 갔을 때 산 접시지. 그렇게 추억을 정리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비워지더군요. 그날 아들이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리 다 하셨어요? 응, 웬만한 건 다 했어. 근데 이 집 팔면 돈이 좀 생기겠지? 그렇죠. 근데 그건 엄마가 써야죠. 아니야, 진수야. 내 살림에 좀 보태. 집도 넓히려면 돈 많이 들잖아. 이참에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 나 혼자 쓸 데가 뭐 있니? 너랑 지은이 손주가 편하면 그게 제일이지. 그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했어요. 이게 진짜 제 마음인지 아니면 엄마니까 나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짐을 다 싸고 마지막 날 집안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동안 같이 웃고 울던 벽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 속에 제 자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닫기 전 제가 중얼거렸죠. 정희야, 잘 살자. 이번엔 조금 덜 참고 조금 더 웃으면서. 그날 저녁 아들이 차를 몰고 데리러 왔어요. 엄마, 이제 같이 사니까 그렇게 외롭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좀 사람 사는 냄새 맡으면서 살고 싶다. 며느리가 나와서 반갑게 웃었어요. 어머니, 방은 다 치워놨어요. 짐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괜찮다, 이제 정말 가족이 같이 사는구나. 그날 밤 새 집에서 첫 잠을 청하는데 낯선 공기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어요. 이제 다시 가족 속으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죠. 그땐 몰랐어요.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침마다 손주 웃음소리가 들리고 식탁엔 가족의 말소리가 오갔죠.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엄마, 밥 진짜 맛있어요. 아들이 밥 한 술 크게 뜨며 웃을 때마다 속에서 뭉근한 기쁨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혼자 먹던 밥상에선 느껴보지 못한 온기랄까. 손주 녀석이 제 무릎에 올라앉아 할머니, 내일도 같이 학교 가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벅차더군요. 그래, 나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채워졌어요. 아침마다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났죠.
밥을 지어놓고 국을 끓이면 부엌에 김이 차오르며 그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그 향이 참 좋았어요. 아, 이게 사는 냄새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더군요. 2주쯤 지나면서부터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늘 아침형이라 새벽부터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은이는 야근이 잦았어요. 밤 늦게 퇴근해서 새벽까지 불을 켜두곤 하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문을 살짝 열었다가 어머니, 저 아직 안 자요. 혹시 물건 찾으세요? 그 말에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부엌 불 좀 끄려다가. 그 한마디에도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 다음날 손주가 일어나기 전에 과일을 깎았죠. 이 녀석 깨어나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접시를 내놨는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 시간엔 단 거 주면 안 돼요. 아, 그래? 네, 아침에 당분 먹으면 집중력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이 말투는 상냥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목이 콱 막히더군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는 뭘 하려다가도 한 번씩 멈췄어요. 이건 괜찮을까? 싫어할까? 그렇게 머릿속에 물음표가 늘어가니까 몸이 먼저 움츠러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녁을 미리 차려놨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네, 언니, 오늘은 그냥 시켜 먹을 거예요. 어머니가 또 밥 차리셔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손이 멈췄어요. 또 밥 차리셔서? 그냥 밥을 한 건데 또라는 단어가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식탁에 남은 반찬을 치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이 돼버린 걸까? 예전엔 가족이 먹을 밥 한 끼에 행복했는데 이젠 혹시 귀찮을까봐 재료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그 다음 날엔 손주가 제게 묻더군요. 할머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순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 나도 밖에 나가고 싶지. 근데 괜히 나가면.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집 지키는 게 일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제 마음엔 오래 박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어요. 부엌에서도 발소리를 줄였고 TV 볼 때도 볼륨을 낮췄어요. 같이 사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운 일인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하지만 그땐 아직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지은이도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가족이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믿으려 했어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그때는 아직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그날도 저는 제일 먼저 일어났죠. 사람이 평생 하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군요. 밥솥에 쌀을 씻고 국을 끓이다 보니 어느새 부엌엔 김이 가득했어요. 그래, 냄새 좋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죠. 남편 살아있을 때 늘 그랬어요. 아침 냄새가 나야 집 같다고. 그런데 부엌에서 냄새가 퍼질 즈음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혹시 또 국 끓이셨어요? 응, 그냥 간단하게. 따뜻한 거 먹고 나가야지. 요즘은 아침에 국 잘 안 먹어요. 애도 학교에서 급식 바로 먹으니까요. 그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허전하더라고요. 요즘은이라는 말에 제가 구식이 된 사람 같았어요. 그래? 그럼 그냥 냉장고에 넣을게. 그렇게 말하며 국을 덮으려는데 지은이가 냄비 뚜껑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세요. 저희도 저희 방식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박혔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는 그 방식을 망치고 있었던 걸까? 점심쯤 아들이 퇴근하듯 들어왔어요. 종종 재택근무를 해서인지 일찍 들어오거나 집에 있을 때가 많았죠. 엄마, 낮에 좀 쉬셨어요? 응, 그냥 TV 좀 봤지.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엄마도 좀 느긋하게 계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겹쳐 들렸어요.
며느리의 말이 아들의 입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 내가 괜히 나선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그날 저녁 지은이는 퇴근이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밥상을 차렸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 샐러드 시켜놨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네. 아니요, 괜찮아요. 다만 어머니가 너무 신경 쓰시면 저희가 더 죄송해서요. 죄송해서요. 그 단어가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따가웠어요. 누구도 나쁜 말은 안 하는데 모든 말이 나를 밀어내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지은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앉아있는 게 더 답답하지. 그래도요, 회사 다니다 보면 이런 시간도 필요한데. 그때 수세미가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너한테 맡길게.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비누 거품 사이로 제 얼굴이 비치는데 얼굴이 낯설었어요.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졌고 표정이 자꾸 굳어있더군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된 거지? 다음 날 손주가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는 이제 일 안 해도 된대요. 그래? 그럼 나는 뭐 하지? 아이는 웃으며 쉬면 되지. 했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허무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녁 무렵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어색하시죠? 아니야. 나야 괜찮지. 지은이도 노력 중이에요. 엄마 계셔서 감사한데 서로 편하게 지내야죠. 그 말 속에 우리 쪽으로 맞춰주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굳이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래, 나도 노력할게.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조용히 불을 껐어요. 밖에선 TV 소리가 들렸고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웃음이 제겐 멀리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같은 집에 있는데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요. 남편 사진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화면 속 미소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그 미소를 보다 보니 눈물이 고여서 흐르더군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어요. 함께 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누가 말을 해도 내 자리는 점점 작아진다. 펜을 덮고 불을 끄는데 창밖으로 달빛이 참 밝았어요. 그 빛이 바닥에 번지듯 들어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너무 조용히 살고 있구나. 며칠째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아들 부부는 서로 바쁘다며 말을 아꼈고 저도 일부러 말을 줄였어요. 그냥 부딪히지 않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면 햇빛이 쏟아지는데 그 빛조차도 어쩐지 따뜻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지? 그 말이 자꾸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혜 씨, 요즘 왜 안 오시네요? 다음 주에 문화강좌 시작하는데 같이 들어요. 그 말에 괜히 반가워서 그날은 모처럼 화장도 하고 나갔어요. 복지관 문을 여니 예전 봉사하던 친구 명자가 반갑게 뛰어나왔어요. 어머, 정희야. 세상에, 너 얼굴 까맣게 잊을 뻔했네. 그 목소리에 갑자기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명자야, 나 요즘 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갇혀 있었던 거겠지. 명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둘이 복지관 카페 구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명자는 여전히 밝고 유쾌했어요. 머리도 곱게 단발로 자르고 옷차림도 단정했죠. 너 요즘 참 좋아 보인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명자가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좋지. 나 요즘 세상 제일 편해.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아?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이제는 집안에 발소리 하나 없는 게 오히려 평화야. 그 말에 괜히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아직 그게 좀 무서울 것 같아. 사람 소리라도 들려야 사는 것 같잖아. 정희야,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착한 사람일수록 남 눈치 보느라 자기 목소리를 못 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나야 뭐 그냥 애들 편하게 해주고 싶을 뿐이지. 편하게 해준다고?
그건 애들 문제고 너는 행복하냐고. 너처럼 착하게만 살면 결국 아무도 몰라줘. 아무도 너 고마운 줄 모른다고. 그 말이 웃으면서 한 소리인데 왜 그렇게 아프게 꽂히던지요. 커피 향은 달콤한데 목이 메었어요. 나도 예전엔 애들 눈치 보며 살았어. 근데 알았어. 내가 행복해야 애들도 편하더라. 내가 웃으면 걔네도 웃더라니까. 그 말에 괜히 울컥해서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꼭 쥐었어요. 명자야,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나 혼자 있으면 더 쓸쓸할 것 같아서. 그건 잠깐이야.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게 진짜 쓸쓸한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게 지금 내 모습이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명자는 가볍게 제 손등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너도 이젠 내 인생 좀 살아. 누가 뭐래도 인생은 내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지관 앞 가로수에 달린 풍경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는데 그 소리가 귀에 오래 남았어요. 너도 내 인생 좀 살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집에 들어오니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좀 만나고 왔어. 좋았죠? 응,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니까 좋더라.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뒤로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냥 TV 소리만 방안을 채웠죠. 그날 밤 누워서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며느리도 아들도 손주도 다 내 가족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헛헛할까? 남편이 떠난 뒤 내 인생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달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손을 뻗으면 잡힐 것처럼 가까운데 잡히지 않더군요. 그때 문득 명자의 말이 다시 들리는 듯 했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게 진짜 쓸쓸한 거야. 그 문장을 되뇌이며 눈을 감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내 마음 좀 들여다봐야겠다. 며칠째 집안이 묘하게 싸늘했어요. 누가 화를 낸 것도 아닌데 말끝마다 무게가 느껴지더군요. 아들도 며느리도 다들 조심조심 말을 골라 하니까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더 피곤했어요. 주말이 다가오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엔 저희만 좀 쉬고 싶은데요. 그 말투는 최대한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너무 분명했어요. 이번엔 우리끼리만 있고 싶다. 그래, 알았어. 나야 괜찮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쉬고 싶다는 말, 그건 결국 나와 함께 있는 게 피곤하다는 뜻 아닌가. 그날 저녁 지은이는 주방에서 음식을 차리며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요? 우리 애랑 쇼핑 좀 같이 갈래요? 그 목소리가 밝고 편안했어요.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나한텐 낯설더군요. 지은이는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주말엔 친구 만나신대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셨나 봐요. 그 한마디에 내 이름이 우리 어머니라는 말로만 존재한다는 게 이상하게 쓸쓸했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오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일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방 한쪽에는 손주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흘러나왔죠. 같은 공간인데 저한테는 그 소리들이 벽처럼 느껴졌어요. 며느리는 시댁을 싫어하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그저 제가 있는 집이 그 사람한테는 쉼이 없는 공간일 뿐이겠죠. 아침에 제가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제가 부엌불을 켜면 불빛이 번지고 그게 다 방해가 되는 거겠죠. 이제 내가 존재하는 게 누군가에겐 불편이 되는구나. 그걸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다음 날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이번에 복지관에서 사진반 모집한대. 너도 해볼래? 사진은 내가 좀 서툴러서. 서툴면 배우면 되지. 너 요즘 집에만 있잖아. 답답하지 않아? 괜찮아. 나는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건 다 티나 정이야. 명자의 말이 마치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은 저희가 좀 늦잠 자려고요. 혹시 아침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럼 내가 일찍 나갈게. 입에서 저절로 그 말이 나왔어요.
그게 편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나갔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니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시렸어요. 산책하는 부부들, 손잡은 노인들, 다들 편안해 보이는데 나는 갈 곳이 없더군요. 휴대폰을 열어보니 아들이 보낸 단체 톡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요. 카드값은 줄이세요. 그 문장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무했어요. 생활비, 카드값. 그게 전부일까? 나는 이 집의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관리 대상일까? 집으로 돌아오니 지은이가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어머니도 많이 조심하시고 그래도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어요. 조심하시고 어색하네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집의 공기였어요. 그 순간 거실 가득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지은이가 엄마 그 말 너무 웃겨요. 하며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벽을 타고 제 방 안까지 들어왔어요. 그 웃음이 참 예쁜데 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하던지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어요. 이 집은 내가 머물 집이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았어요. 잠시 후 손주가 제 방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내일 우리끼리 바닷가 간대요. 그래? 잘 다녀와.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 말이 달콤하면서도 아팠어요. 할머니는 이번엔 친구 만나러 가야 돼.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문이 닫히고 나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방 안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이불 위에 앉아 천천히 손을 깍지 꼈죠. 그래.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거실 불빛이 문틈으로 들어왔어요. 그 희미한 빛이 참 낯설었어요. 같은 집인데 이제는 모든 게 남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그날은 주말 저녁이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집 안은 이상하게 더 조용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식탁을 닦다가 문득 며칠 전 명자와의 대화가 생각났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데도 외로운 게 진짜 쓸쓸한 거야. 그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나질 않았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날은 이상하게 용기가 났어요. 더는 이 조용한 어색함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옆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지은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내가 좀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그 말에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왜 하세요? 아니야. 내가 조금만 더 눈치껏 했으면 너희도 덜 피곤했을 텐데. 내가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 것 같아서. 그 순간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엄마, 지은이도 힘들어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애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이 너무도 평범한 문장이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눈치를 보며 급히 말을 돌렸어요. 진수 씨, 그런 말투는 좀. 아니, 그냥 엄마도 알아야 하잖아. 저는 조용히 수저통을 정리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 내가 괜히 미안하네.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 말이 나오는데 제 목소리가 내 목소리 같지 않더군요. 속이 텅 빈 깡통처럼 울렸어요.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은이도 죄스러운 듯 부엌 쪽으로 피했죠.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고 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그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이 아이는 이제 내 편이 아니구나. 그 문장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기대를 놓지 못했을 뿐이겠죠. 잠시 후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지은아, 내가 괜히 말했나? 아니에요. 어머니도 알아야 하니까요. 그 말이 비수처럼 들렸어요. 알아야 하니까요. 눈을 감으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말은 듣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문득 그가 떠난 지 2년이 훌쩍 넘었다는 사실이 다시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젠 나 혼자구나.
그 생각이 너무 명확해서 되려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밤 10시가 넘어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야, 나야. 어머, 정희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냥 갑자기 목소리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지? 아니야. 그냥 오늘은 좀 마음이 시끄러워서. 누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했어. 명자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요. 정희야, 내가 늘 하는 말 있잖아. 남은 인생, 남 눈치 보면서 살기엔 너무 짧아. 너도 이제 너를 좀 챙겨.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게 잘 안 돼. 애들 눈치가 자꾸 보여. 그 눈치라는 게 뭔지 알아?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든 거야. 내가 허락만 하면 그 벽은 금방 무너져.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경종처럼 들렸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방 안불을 다시 켰어요. 조용한 방 안 남편 사진이 올려진 선반이 보였어요. 그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그만해야 할까 봐.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애들한텐 짐인가 봐. 이제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겠지. 그날 밤 창밖에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렸어요. 그 소리가 꼭 제 마음 같았어요. 꾹 참고 있던 게 조금씩 새어나오는 소리처럼.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펜을 들었어요. 일기장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드디어 마음이 끊어졌다. 그게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길 바란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란 게 늘 이렇게 조용하게 오는 거구나.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방에 있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정리된 기분이었죠. 그동안 입속에서만 맴돌던 말이 이제는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은아. 제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며칠만 친구 집에 있다 올게. 지은이는 놀라며 컵을 내려놓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조금 머리도 식히고 싶고. 명자가 계속 놀러 오라 해서 며칠 쉬다 오려 해. 그래도 갑자기 그러시면 진수 씨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애써. 괜찮대. 나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잖니. 지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시죠.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그 말이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그 애도 이게 편하겠지. 집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서운함과 홀가분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명잔의 동네에 도착하니 작은 시장이 있었어요. 노점에서 귤을 파는 할머니, 분식집 앞에서 떡볶이를 나누는 사람들.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났어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죠. 정희야. 명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그 사람은 언제 봐도 밝았어요. 짧은 머리에 밝은 스카프를 두르고 한 손엔 커피, 한 손엔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이게 웬일이야, 진짜 왔네. 그냥 며칠만 쉬다 가려고. 잘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좀 바뀌어야지. 이리 와, 우리 집에 가자. 명자의 집은 작았어요.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다르더군요.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작은 식탁 위엔 꽃병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집이지.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명자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어때, 좁지? 아니, 너무 아늑하네. 처음엔 답답했거든. 근데 지금은 딱 좋아.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 열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고 누구 눈치도 안 봐. 그 말이 참 부럽더군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아? 제가 묻자 명자는 웃었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운동 다녀오면 봉사활동, 저녁엔 노래교실, 주말엔 사진반.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귀하다니까. 세상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 그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속에 무언가 울컥 올라왔어요. 세상하고 같이 산다. 그게 그렇게 멋진 말로 들리더군요. 명자는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했어요. 너도 이제 좀 나와야 돼. 자식들이야 각자 살면 되는 거고 너는 너대로 살아야지. 너처럼 다 해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도 알아. 근데 막상 나서려니 겁이 나. 겁나는 게 당연하지. 근데 정희야, 진짜 무서운 건 남한테 미움받는 게 아니라 평생 자기 마음을 눌러놓는 거야. 그 말이 머리를 세게 치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자기 마음을 눌러놓는 게 무섭다. 그게 바로 제 얘기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명자는 친구 2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얘들아, 오늘 정희 왔다. 진짜? 그 착한 정희? 드디어 나왔구나. 그 말에 제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웃음이요. 그날 밤 명자는 거실 소파를 제게 내줬어요. 불을 끄고 누우니 창문 밖으로 가로등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따뜻했어요. 남의 집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불 꺼진 집 안에서 들려오는 명자의 코 고는 소리까지 왠지 정겹게 느껴졌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혼자여도 이렇게 다채롭게 살 수 있구나.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빛이 하얗게 방 안을 비췄어요. 그걸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도 조금은 달라져야겠네. 며칠을 명잔에서 보낸 뒤 저는 정말 많은 걸 생각했어요.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정말 이제 나와야 할까? 그동안 제 삶은 늘 누군가의 어머니였죠. 남편의 아내, 아들의 엄마, 손주의 할머니. 근데 제 이름은 제 삶은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그날 아침 명자가 말했어요. 정희야, 결국은 선택이야. 누구 인생이든 대신 살아줄 사람은 없어. 늦은 시작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이 제일 빠른 때일 수도 있어.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날 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마음이 다 밀려오더군요. 냉장고에는 며느리가 사둔 반찬통이 가지런히 있었고 식탁엔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할머니랑 놀기. 그 글씨를 보니 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젠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지금은 서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진, 오래된 앨범, 그리고 한빛병원 영수증이 담긴 서류 봉투. 이것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네.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자.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던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지은이가 고개를 들더군요. 고마웠어. 나 이제 내 삶을 살아볼게. 그 아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갑자기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라 내가 늦게 철든 거야. 그때 마침 아들이 들어왔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짐 좀 챙기려고. 이제 나가서 살아보려고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수야.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도 내 가정 지켜야지. 나는 이제 내 자리로 갈게. 아들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엄마, 잠깐만요. 지은이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엄마까지 나가시면. 괜찮아. 너희 둘이 더 편할 거야. 그리고 나도 편해질 것 같아.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인 컵을 잡았다가 놓더군요. 표정이 복잡했어요. 아마 마음 한켠엔 다행이다 하는 안도와 또 다른 한켠엔 정말 가시네 하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겠죠. 그날 오후 저는 방을 천천히 정리했어요. 손주의 사진 몇 장만 챙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어요. 이건 내가 자라서 보면 좋겠다.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요. 다음 날 집 앞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러 그동안 모아둔 예금으로 작은 투룸을 계약했어요. 한 동네 안쪽 골목, 복지관이랑 시장이 가까운 곳이었죠. 혼자 사시기엔 딱이에요. 햇빛 잘 들어오고 조용해요. 중개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왠지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제 나만의 공간이 생기는구나. 며칠 뒤 이삿짐이 들어왔어요.
식탁 하나,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낡은 의자. 남편이 생전에 앉아 신문 보던 의자였죠. 그걸 구석에 두면서 중얼거렸어요. 당신, 나 이제야 숨 좀 쉴 것 같아요. 창문을 여니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공기가 너무 다정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작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면서 혼잣말로 웃었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네. 다음 주 주말이 되자 손주가 아들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 그 아이가 제 허리에 매달리며 울더군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저도 결국 울고 말았어요. 할머니 멀리 안 가. 보고 싶으면 놀러와. 할머니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줄게. 진짜야? 진짜지. 할머니 집이 생겼잖아. 손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그런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 말에 저는 단 한마디만 했어요. 그래. 너도. 그날 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별 하나가 보이더군요. 작은 별이었지만 참 또렷했어요. 이제야 나라는 사람이 다시 보이네. 그렇게 속삭이며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어요. 한동안은 그저 미소가 멈추질 않았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창문을 열면 봄바람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커튼이 살짝살짝 흔들렸어요. 아침마다 라디오를 켜놓고 커피 향에 눈을 뜨는 하루가 이제는 익숙해졌죠. 그날도 평소처럼 빨래를 개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화면에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잠깐 멈칫했어요. 그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일까 싶었죠. 전화를 받으니 지은이 목소리가 조금 조심스럽더군요. 어머니, 요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는? 그게요. 말끝이 좀 흐려졌어요. 집에선 좀 허전해요. 허전해? 네. 애가요 자꾸 할머니 찾고 밥 먹을 때마다 할머니는 왜 안 와? 그래요. 처음엔 금방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은이 목소리가 조금 떨리더군요. 저는 살짝 웃었어요. 허전한 게 나쁜 건 아니야. 네. 그래야 그리움이 자라지. 사람이 항상 옆에 있으면 고마운 줄 몰라. 조금 떨어져 있어야 서로 마음이 보이는 법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에도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함께 살 땐 몰랐던 평화로움이구나 싶었죠. 지은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작게 웃더군요. 어머니 말씀 듣고 나니까 괜히 울컥하네요. 왜 울컥해? 울 일은 아닌데. 그냥요 어머니 계실 땐 늘 편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거였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더군요. 어머니, 애가 할머니 집 놀러 가고 싶대요.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이번 주말은 조금 바빠. 다음에 조용할 때 보자.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서로의 거리가 이제는 다툼의 벽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간격이 된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어요. 진수. 아들이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자를 열었죠. 엄마, 그때 제가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지은이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건데 이제야 알았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더군요. 눈물이 고여서 글자가 번졌어요. 한참을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이 아이가 드디어 자기 말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제 아들은 누구의 남편이자 아빠로만 살고 있었죠. 그 안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늘 의무처럼 감당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뀐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답장을 쓰다 멈췄어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대신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어요. 하얀 하트. 그게 다였어요. 그날 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골목길을 은은하게 비추고 옆집 베란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괜히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는 다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 작은 온기가 그동안의 벽을 녹이더군요. 그게 가족이었어요. 멀리 떨어져도 서로 마음이 닿는 사람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를 썼어요. 그리움이 자란다. 이제는 사랑이 쉬워졌다.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기 전에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한 빛이 식탁 위를 천천히 타고 올라오더군요. 저는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커피 한 스푼을 유리잔에 넣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좋다. 그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어요. 라디오에선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오고 커피 향이 집 안을 천천히 채웠어요. 이제는 누가 부르는 소리에도 허둥지둥 나갈 일이 없어요. 식탁 위엔 어제 복지관에서 받은 봉사활동 감사장이 놓여 있었어요. 볼 때마다 괜히 웃음이 나요. 정희 어르신 늘 따뜻한 손길 고맙습니다. 그 문구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더군요. 요즘은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나가요. 어르신들 밥 챙겨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가끔은 노래교실에서 반주를 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느껴요.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점심엔 시장에 들러서 봄나무를 사고 저녁엔 명자랑 영화 한 편 보거나 복지관 친구들이랑 커피를 마시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내 뜻대로 흐른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진수 이름이 떴죠. 엄마, 주말에 식사 같이 해요. 애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좋아. 근데 이번엔 우리 동네로 와라. 내가 해줄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조용한 대답이 들렸어요. 네, 엄마. 그게 좋겠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문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더군요. 그 순간 참 묘했어요. 누구에게 기대지도 누구에게 미움받지도 않는 온전히 제자리에서의 평화였어요. 그 주말 아들 가족이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하윤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죠. 할머니 집이다. 그 아이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얼마나 컸는지 제품이 작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우리 여기서 놀 거야. 그래, 그럼. 오늘은 할머니 집이 놀이터야. 지은이도 조심스레 들어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집 너무 아늑하네요. 햇살이 참 좋아요. 그치? 내가 직접 고른 집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누가 대신 정해준 게 아니라 제가 고르고 꾸민 제 공간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엔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하윤이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올려놨죠. 할머니,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일부러 해놨지. 그 아이가 배시시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하윤이는 제 방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뭐야? 그거? 이름이 안시리움이야.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준대. 그럼 나도 하나 키울래? 좋지. 할머니가 다음에 하나 사줄게. 그때 깨달았어요. 이 평범한 대화 하나하나가 제가 꿈꾸던 가족의 온기였다는 걸요. 같이 살진 않지만 이제는 서로를 향해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아이가 잠들고 지은이가 커피잔을 들고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나가신 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함께 사는 게 전부가 아니란 걸요. 그래. 함께 있어야 사랑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해야 오래 가는 거야. 맞아요. 이젠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번졌어요. 그 붉은 빛이 우리 셋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이제 됐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식탁을 덮었어요. 함께 살 땐 몰랐어요. 거리를 두니 서로가 더 또렷하게 보이더군요.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가 결국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어요. 잠시 커튼이 흔들리고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그 바람이 참 고맙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듯 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그리고 저까지. 그게 진짜 가족이더군요.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이었어요.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